다음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교육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의 공약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방향이 좋을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당별 교육 공약 박광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2대 총선 앞두고 이 정치권에서도 교육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있을까요? 네, 이번 총선의 대표적인 공약, 키워드가 바로 저출생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40만 1,700여 명이었는데요. 가까스로 40만 명의 턱걸이 하긴 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3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후년엔 30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인구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교육 분야 정책도 저출생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거대 양당 모두 초등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만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를 약속한 늘봄학교에 대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일단 내년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늘봄학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늘봄학교는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육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있어 왔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인원을 늘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결국은 거기에 맞는 인원을 확충하고 예산과 조직의 지원이죠. 인원과 자원 그리고 예산의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늘 청주에서 육아 중인 엄마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늘봄학교와 국가장학금 두 가지 키워드인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당도 일찌감치 초등 돌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차이점은 학교의 벽을 넘어서 지역사회, 즉 온 동네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교의 힘만으로 돌봄 문제를 감당하려면 공간과 인력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와 함께 돌봄을 감당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지자체의 빈 공간을 돌봄 교실로 활용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과 학교의 돌봄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고요. 돌봄 전담사와 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만들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고등교육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의 절반 수준인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끌어올려서 지역 명문대를 부활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한 그러니까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은 교육 분야에 청소년 분야까지 추가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정서 위기 학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지원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 거대 양당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선 이 제3지대에서도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정의당은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오히려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기회라고 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한반 20명 맞춤 교실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지방 공공의대 신설, 지방대 무상교육 등 지역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정규 수업부터 방과 후까지 지원하는 기숙형 책임교육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이른바 수포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학 과목의 성취도 평가를 하고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수포자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EBS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자체 사업 위주의 EBS의 수익 구조에서 국가 지원 비율을 올려서 EBS 콘텐츠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각 당이 서서히 공천 작업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관련 인물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본선을 위한 준비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치닫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서 교육 분야 인재로 영입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부산 진갑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됐던 백승하 전 초등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민주당과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백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오산 지역에는 EBSI 영어 강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효은 영입 인재가 전략 공천됐고요. 서울의 강남병 지역구에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지낸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인물을 뽑아야 우리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